자, 연습 문제 풀이 한번 해봅시다. 1번은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답지 보고 한번 풀어보시고. 자, 2번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 그림은 2016년 6월에 관측한 경기도 어느 도시에 대기 중 평균 오존량을 일별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보시면 대기 중 평균 오존량이 가장 높은 날은 언제인가? 그래프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Y축이, 세로축이 뭘 뜻하는지, 세로축이 뭘 뜻하는지, 가로축이 뭘 뜻하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라 그랬죠. 세로축은 오존량, 가로축은 날이죠, 날. 그래서 이제 대기 중 평균 오존량이 제일 높을 때는, 오존량이 제일 높을 때는 지금 여기인데, 여기가 그럼 며칠이냐? 여기가 보니까 15라서 여기가 15일, 여기는 16일, 그럼 여기는 17일이겠죠. 그래서 오존량이 가장 높은 날은 17일. 자, 그러면 2번 대기 중 평균 오존량이 가장 낮은 날은 언제인가? 오존량이 가장 낮은 날은 여기죠. 여기는 며칠이냐? 여기가 1, 2, 3이니까 여기가 4일. 그래서 오존량이 가장 낮은 날은 4일이 되겠네요. 자, 3번 문제 봅시다. y는 x분의 a의 그래프가 점 3,1을 지나고 y는 x분의 a의 그래프가 점 3,1을 지나니까 y 값이 1이고 x 값이 3이니까 얘를 지금 대입을 하면 되겠죠. 대입을 하면 y는 x분의 a에 x는 3과 y는 1을 대입하면 y의 자리에 1 집어넣고 x 자리에 3 집어넣어서 1은 3분의 a다. 그러면은 양변에다 3을 곱하면 3은 a가 돼서 a는 3이 되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y는 ax의 그래프가 점 2,b를 지난다고 했는데 지금 a가 3이죠. 그러니까 y는 3x에 점 2,b를 대입하는 거니까 x에 2를 대입하고 y에 b를 대입해서 b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y 자리에 b, 3 곱하기 x 자리에 2니까 b는 뭐가 된다? 그렇죠, 6이 되죠. 그래서 a는 3이고. 4번 문제 봅시다. 오른쪽 그림에서 1, 2, 3의 그래프를 나타내는 식을 보기 위해서 찾으시오. 그러면 여기 있는 그래프를 한번 이제 봅시다. 자, 1번 그래프 보면 1번 그래프는 정비례 그래프. 정비례 그래프죠. 왜냐면 직선이니까. 자, 직선인데 지금 정비례 그래프고 직선이면은 기본 꼴은 뭐가 되냐면 y는 ax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점을 지난다? 그렇죠. 마이너스 1,5를 지나니까 요거를 대입해보면 되겠죠. 대입해보면 대입 뭘 대입하냐? x에다가 마이너스 1이고 y에다가 5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5는 마이너스 x. 그래서 죄송합니다. 5는 마이너스 a가 되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래서 y는 ax에서 a가 마이너스 5니까 y는 마이너스 5x. 그래서 1번은 y는 마이너스 5x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2번 그래프 볼까요? 2번. 2번도 직선이니까 정비례 그래프라서 2번도 y는 ax 꼴인데 얘는 뭘 대입해야 되냐? 이 점을 지나고 있는데 이 점이 뭐냐면 5,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5, y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입을 x는 5, y는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y는 ax에다가 y에다 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하고 x 자리에 5를 대입하면 5a가 돼서 a는 마이너스 5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2번 식은 뭐가 되냐? y는 마이너스 5분의 1 x가 되겠죠. 자, 이제 3번 봅시다. 3번. 3번은 지금 그래프의 형태는 곡선이니까 두 개의 곡선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반비례 그래프. 자, 반비례 그래프, 반비례 꼴은 y는 x분의 a 형태가 되죠. 그러면 얘가 무슨 점을 지나냐? 가만히 보니까 이 점을 지나는데 이 점은 뭐가 되냐면 1,7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입을 뭐를 하냐면 x는 1, y는 7을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y 자리에 7, x 자리에 1 대입하면 7은 1분의 a, 즉 7은 a가 돼서 3번 그래프는 y는 x분의 7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그래프를 나타내는 식을 보기 위해서 찾아보면 y는 마이너스 5x가 1번이니까 니은이 1번. 그 다음에 2번은 마이너스 5분의 1x니까 리을이 2번. 그 다음에 3번은 y는 x분의 7이니까 비읍이
5번 문제 봅시다. 250장에 1000g인 종이가 있다. 250장에 1000g인 종이가 있다. 종이 X장의 무게를 Yg이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 1번 X와 Y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시오. 자, 250장에 1000g이면 한 장에 얼마냐면 1000을 250으로 나눈 g이 되겠죠. 그래서 얼마냐면 4g입니다. 한 장에 4g이다. 그러면 다시 두 장은 몇 g이냐면 그렇죠. 8g인데 두 장을 살려주고 싶다. 2라는 숫자를 살려주고 싶으면 4 곱하기 2g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세 장은 그렇죠. 4 곱하기 3g. 그런 식으로 하면 X장은 뭐가 되냐면 4 곱하기 Xg이 되겠죠.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종이의 무게입니다. 근데 뭐라 그랬냐면 종이의 무게 Yg을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무게 Yg은 4 곱하기 X g이 되죠. 종이 X장에 이게 종이 X장의 무게니까. 그러면 얘를 정리해보면 뭐냐면 문자만 보면 Y는 4X가 됩니다. 그래서 X와 Y 관계식은 Y는 4X. 자, 2번 종이 전체 무게가 2.6kg일 때 종이는 모두 몇 장인지 구하시오. 2.6kg은 2600g이죠. 자, Y는 g이라고 했으니까 Y가 2600g일 때 그때 X를 구하려면은 2600은 4X라는 방정식을 세워서 구해야 되고 양변을 4로 나눠주면 X는 4분의 2600 그러면은 650이 되나요? 4, 6에 있어 4, 50 그렇죠. X는 650이죠. 근데 X는 장이니까 종이의 개수니까 종이 전체 무게가 2600g 즉 2.6kg일 때 종이는 모두 650장이 됩니다. 6번 문제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2800km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한 태풍이 시속 Xkm로 이동하여 우리나라로 오는데 Y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단 태풍은 직선으로 움직인다. 자, 2800km 떨어져 있고 태풍이 시속 Xkm로 이동하고 오는데 Y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볼까요? 태풍 시작 지점. 그래서 쭉 가서 우리나라까지 가는데 직선으로 가고 거리는 2800km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속력이 얼마냐? 시속 Xkm. 1시간에 Xkm 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Y시간이 걸린다고 할 때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자, 속력은 뭐냐면 시간분의 거리. 그러면 시간은 뭐냐면 속력분의 거리가 되죠. 자, X의 속력으로 갔을 때 1시간에 Xkm 가는 시속 Xkm N 속력으로 갔을 때 X의 속력으로 2800km를 가면 그게 얼마나 걸리냐? Y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관계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Y는 X분의 2800. 자, 그러면 2번 태풍이 시속 140km의 속력으로 이동한다. 자, 얘는 속력이죠. 속력. 그럼 지금 뭔 말이냐면 X가 140이라는 얘기죠. 그때 우리나라는 몇 시간 만에 도착하냐? 그러면 시간 Y는 X가 140일 때 그때의 140분의 2800이 시간이니까 얘를 계산하면 해서 20이 됩니다. Y 값은 20. 그래서 얼마냐? 대략 20시간이 걸리는 걸 알 수가